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이번에 삼성에서 새로 나온 노트북 9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노트북은 삼성에서 새로 나온 8세대 CPU를 사용한 노트북인데요. 모델명은 NT940X5N X716S라는 모델입니다. 사양은 상당히 좋은 모델이에요. 하나씩 외형을 좀 볼까요? 보면은 상단 부분에 약간 금속 재질로 이렇게 돼 있고, 조금 두께는 있어요. 무게도 조금 있습니다. 노트북 무게 측정해 보니까 한 1.7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휴대용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이긴 한데 약간은 무게가 좀 있는 노트북이고, 대신에 사용이 좀 좋은 노트북입니다.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에요. 제가 그건 좀 하나씩 설명 드릴게요. 보면은 노트북은 비교적 얇게 되어 있습니다. 얇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힌지가 좀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유 설명 드릴게요. 보면 상단에는 삼성 로고 있고, 하단 부분에는 통풍구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 부분, 고무 다리가 4개가 있습니다. 아래쪽은 분해가 좀 쉽게 되어 있는 형태이고, 일단 측면 부분을 보면, 이쪽을 보면요, 전원 단자가 있고요, HDMI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변환 젠더 사용하지 않는 HDMI 단자를 이용해서 바로 출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8세대 CPU가 사용되면서 UHD를 이제 출력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연결시켜서 4K에 60프레임까지 실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USB-C 포트가 있어서 뭐 보조 배터리 이용한 충전 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이크와 헤드폰 겸용 단자가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을 보면 USB 3.0 단자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고요. 이쪽은 램프인지 마이크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하나의 그 램프 부분이 있고요. 그럼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짠, 이렇게 열어보면 키보드 같은 부분을 보면은 뭐 특별히 배열이 좀 달라졌다거나 그러지 않고 동일한 배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삼성 노트북 이미 쓰셨던 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키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키보드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른쪽 시프트 키도 크게 되어 있고, 방향 버튼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터치패드도 넓게 되어 있고요. 화면 부분을 보면 아까 힌지가 조금 특이하다고 했는데, 화면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뒤로 접힐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접힐 수 있는 형태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화면을 보면은 상단 부분에 카메라 렌즈 2개 들어있는데, 이게 얼굴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려면 잠금 해제가 되어 있는데, 얼굴을 이렇게 가져가면 인식을 하면은 잠금 해제가 되고 바로 화면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뒤로 접어서 태블릿 모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하다면은 이 뒤쪽 부분에 보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보면 S펜이 있습니다. 꺼내면 S펜이 나와요. 이걸 보면 이제 약간 경계가 모호해지는데, 이걸 꺼내면 그 삼성 뭐 노트 시리즈 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측면에 지금 이렇게 뭐가 나타나죠. 뭐 새 노트 작성이나, 그리고 모드 노트북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 윈도우 10에도 보면 앱을 설치할 수 있는데, 삼성 노트 앱을 설치해서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 노트 작성 이렇게 선택하면 삼성 노트 앱이 뜨고요. 지금 화면 좀 밝군요. 지금 줄여보면 삼성 노트 앱이 뜨고,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면, 손글씨로 하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글자가 입력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필기를 이렇게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글자 타이핑도 할 수 있고요. 또 그 위에 이제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색깔 짙게 칠한다거나, 이게 추가로 이렇게 메모를 한다거나, 뭐 이게 그런 게 가능합니다. 뭐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펜 타입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이미 써보셨던 분들은 무척 편리함을 느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인데, 이것도 삼성 노트 8이죠. 여기 있는 펜도 동일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있는 삼성 노트 8에 들어있는 펜을 꺼내서 입력해보면 얘도 입력이 돼요. 동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입력이 되고, 그 터치펜으로 입력하는 정도의 그런 세밀함을 벗어나서 아주 세밀하게 그림을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뭐 필기를 입력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런 용도 사용할 때 무척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펜도 동일하게 네, 이런 식으로 동시에는 안 되고 네, 따로 이렇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삼성 노트, 그러니까 삼성 노트 그 윈도우 앱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지원하는 그 노트북이나 태블릿에서만 동작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삼성 노트북에서는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노트북에서 뭐 아니면 데스크탑에서 해보려고 하니까 지원하지 않은 앱이라고 뜨고 막상 설치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거 펜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 노트 앱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펜을 이용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또 연동이 돼서 아마 같이 이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용할 수 있고 당연하지만 여기는 원노트나 아니면 포토샵 같은 데서도 그대로 이 펜은 이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그림을 좀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아무래도 대학생들이나 학생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펜 입력하면서 사용할 텐데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 상당히 훌륭하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i7 8550U가 사용되는데요. 카비레이크 R2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CPUG 정보에는 여기 보면은 커피레이크라고 나오긴 하는데 실제 기반은 카비레이크 R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7세대 CPU하고 8세대 CPU하고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뒤에 모델이 U자가 붙더라도 2코어로 생각하기 쉬운데 8세대 넘어오면서 이제 2코어가 아니라 4코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CPUG 정보를 보면은 이제 4코어로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스레드가 8스레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작업시켰을 때 좀 더 부드럽고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되고요. CPU 아무래도 코어 개수가 많아지니까 뭐 예를 들면 동영상 편집 작업을 하면서 동영상 4K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또 다른 작업을 동시에 이어가서 하더라도 끊김없이 좀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아무래도 코어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클럭이 높다 하더라도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했을 때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트북은 이제 휴대성을 좀 강조한 노트북이기도 하지만 사양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더 그 동영상 편집 작업으로 쓴다거나 야외에서 또는 이제 좀 더 전문화된 작업을 할 때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보니까 16GB가 사용됐고요.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라이트온 저장 장치가 사용됐는데 용량은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네, 확인 좀 해볼게요. 확인해 보니까 256GB가 사용된 것 같네요. 네, 256GB가 사용됐습니다. 저장 공간은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용된 윈도우 10 업데이트를 해놓고 보면은 그래픽 카드에 그래픽 코어의 사용량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 HD 620이 사용되는데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UHD 그래픽 620입니다. 이게 사용이 됐고요. 추가로 라데온 540 그래픽 카드가 추가가 돼 있어요. 근데 추가가 돼 있긴 한데 아무래도 라데온 뭐 아주 고사양의 그래픽 코어가 추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게이밍 노트북을 쓰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약간 비슷한 정도의 그래픽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네벤치를 돌려보면 CPU의 성능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시네벤치에 있는 멀티 CPU 점수가 571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전에 있던 7세대 CPU 2코어를 테스트를 해보면 뭐 329? 뭐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571이 나와서 한 거의 2배 정도까지 기존에 있던 것보다 성능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당연하겠지만은 코어가 이제 2코어에서 이제 4코어로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작업 수행했을 때의 성능은 그 전보다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엔 두 개 노트북이 있는데 왼쪽은 7세대 CPU가 사용된 노트북이고요. 오른쪽은 8세대 CPU가 사용된 지금 리뷰하고 있는 이 노트북입니다. 작업 관리자를 확인해 보면 그래픽 CPU 이제 그래프가 차이가 나는데 이쪽 왼쪽은 이제 4개가 보이고요. 이쪽은 8개가 보입니다. 이쪽은 2코어의 4스레드, 이쪽은 4코어의 8스레드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이쪽에 코어 개수가 2개가 더 많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좀 더 여유롭게 작업할 수 있고요. 지금 하려는 건 동영상 인코딩 했을 때 속도 비교를 좀 해볼 건데
이때 비교할 때, 이제 동상 그 편집 프로그램 따라 다르지만 CPU를 100%다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요즘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는 CPU도 이용하지만 그래픽 코어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쓸 건데요. 보면, 아무래도 코어 개수가 많을 때 처음에 작업할 때 유리한 점 뭐냐면은, 동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4K 동상을 지금 제가 올려놨는데, 4K 동상을 이제 자르고 편집하고 클립 이어붙이고 할 때 좀 더 원활하게 부드럽게 작업되는 쪽은 아무래도 코어 개수가 많은 쪽이 좀 더 여유롭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최적화가 잘 돼 있으면 코어 개수가 적더라도 이런 속도는 물론 빠르긴 할 텐데요.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용량이 큰 클립을 편집한다고 했을 때는 부드러운 쪽은 이제 오른쪽 노트북이 좀 더 부드럽겠죠. 두 개 다 동일한 동영상을 올려놓고 동일하게 편집 작업을 하고 편집 작업을 안 하고 그냥 그 동일한 상태로 하겠습니다. 제작을 누른 다음에 둘 다 같은 해상도로 지금 FHD로 그러니까 4K 동영상을 FHD 동영상으로 인코딩을 해볼 겁니다. 동일한 코덱에 동일한 설정을 해서 인코딩 할 거고 빠른 비디오 렌더링 기술을 이용해서 인텔 퀵 싱크 비디오를 선택해서 인코딩 할 겁니다. 둘 다 동일하게 시작 버튼 눌러서 인코딩 했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둘 다 시작을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둘 다 동시에 시작을 눌렀고요. 그러면 둘 다 동시에 지금 동영상 편집 작업이 그러니까 그 인코딩 작업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보면 그래프가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은 비슷한데 이쪽은 3 벌써 찍혔고 이제 3 찍혔고요. 차례대로 이렇게 올라갈 텐데 조금 지켜볼게요. 비교를 해보면 8세대 CPU를 사용한 노트북에서는 지금 벌써 94%를 찍고 있는데 95% 거의 작업 끝났죠. 근데 보면은 7세대 CPU를 사용한 노트북에서 확인해보면 아직 76%입니다. 아직 80%가 안 됐는데 이쪽은 거의 작업이 끝났죠. 작업 끝났습니다. 근데 이쪽은 아직도 작업 중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 20% 대략 끊어서 대충 생각해도 20%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쪽은 이제 80% 이제 찍고 있는데 이쪽은 작업 끝났죠. 그리고 실제 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CPU도 사용하지만 그래픽 코어도 활용을 해서 같이 인코딩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그래픽의 이제 성능 부분도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가장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은 이제 CPU 코어 개수가 이제 2개에서 4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어 개수가 7세대에서 2개였죠. 근데 8세대 넘어오면서 이제 4개로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전력 소모량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배터리 사용 시간이 좀 줄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 실제 사용해보니까 이 노트북은 배터리 용량도 꽤 큰 게 들어갔고요. 실제 사용 시간은 꽤 생각보다 길게 찍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 시간을 뭐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고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이 쓰는 패턴에 따라 배터리 사용 시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하지만 실제 사용 시간이 한 적어도 7시간 이상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도 측정해봤는데 발열도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 때문에 배터리 모드로 사용할 때나 또는 아니면 전원 연결된 상태로 부하가 적을 때는 팬 소음이 아주 생각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삼성 노트북 다른 곳 테스트 봤을 때 대부분 다 가능한 팬이 안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꽤 조용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전력 소모량도 측정해보니까 7세대하고 비교했을 때 뭐 아주 많이 뭐 2배 이상 차이 난다거나 2배는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2배까지는 아니고 약간은 더 높긴 한데 뭐 그렇게 차이가 심할 정도로 많이 나진 않아서 배터리가 뭐 금방 훅 떨어진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용해보니까 뭐 오히려 4코어로 늘어난 부분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약간 휴대할 수 있는 이렇게 작은, 이렇게 얇은 노트북을 틀고 해외 나갔을 때 동상을 캠코더로 찍고 난 다음에 편집 작업을 노트북을 할 때 너무 느려서 답답해서 결국 돌아와서 이제 데스크탑으로 작업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이 정도 노트북 된다면은 이제 휴대성을 강조한 노트북이지만 충분히 이제 그 CPU 성능이 되기 때문에 인코딩 작업이나 편집 작업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 노트북 같은 경우에 이전에 나왔던 노트북, 이게 그 올웨이즈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USB-C 포트를 이용한 충전이 가능합니다. 왼쪽에 보면 USB-C 포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뭐 스마트폰 충전하는 충전기로 충전도 가능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충전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쯔미 QB820 같은 이런 보조 배터리를 소개했었는데요. 이건 20V로 P를 이용한 20V 충전이 가능한 보조 배터리입니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지만 고용량으로 들고 다니는 노트북 충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물론 스마트폰도 충전할 수 있고요. 실제 한번 연결해서 어느 정도 뜨는지 볼게요. 연결시키면 그러면 실제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보면 19.5V가 들어가고 있네요. 실제 좀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USB-C 테스터기를 연결시켜서 확인했을 때 뭐 19.4, 19.5V에 보면 이 지금 노트북이 지금 배터리가 가득 차 있긴 하지만은 1.67A 이 정도로 해서 실제 노트북이 사용하고 있는 전력만큼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이렇게 공급해서 사용하면 장점이라고 하면은 노트북 배터리의 사용 시간을 훨씬 더 극대화해서 늘릴 수가 있고요. 또는 야외에 있을 때 배터리가 많이 부족해졌을 때 충전을 하고 싶을 때 이런 보조 배터리가 있다면 그냥 꽂아서 별도의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전하면은 예를 들면 9V나 아니면 12V처럼 뭐 낮은 전압으로 충전하는 것보다 충전 시간을 훨씬 단축시키고 더 빨리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분해를 좀 해봤습니다. 보니까 이쪽에 CPU와 이제 그래픽 부분에 보면 이렇게 히트 파이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두 개의 아주 얇으면서도 강력한 힘을 내는 펜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펜도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펜 날개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꼬여있는 이렇게 그런 펜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펜 날개를 더 길게 하면서도 소음을 좀 줄이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이제 두 개의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서 분리가 되어 있네요. 이쪽이 이제 카드 리더기 부분이고 이쪽 USB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전원 버튼 부분이고요. 양쪽에는 두 개의 아주 큰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커 진동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띄워놨네요. 이렇게 보니까 고무 링 같은 걸 이용해서 지금 띄워놨고 이쪽에는 M.2 SSD가 장착되어 있는데 라이트온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보니까 내부 인터페이스는 SATA 저장 장치가 들어가 있네요. 이게 아무래도 NVMe 지원한다면은 이 메모리 장착을 바꿔서 이렇게 내부 저장 장치를 바꿔서 용량을 더 늘리는 게 가능할 거고요. 내부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5.4V의 54Wc 제품이 사용됐습니다. 용량은 생각보다 좀 큰 게 사용됐고요. 더 큰 게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보니까 이게 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또 이쪽에 또 S펜이 들어가면서 공간이 조금 이쪽이 좁아졌어요. 이 정도 큰 배터리를 넣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그럼 또 무게가 또 많이 늘어나긴 하겠죠.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무게가 늘어난 부분이 내부는 사실 보면 좀 많이 비어 있어요. 지금 보면 많이 비어 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프레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무게가 늘어나면서 화면도 이제 터치가 되면서 이제 좀 크기가 좀 두꺼워졌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글라스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무게가 늘어나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실제 사용해 볼 때 가장 좀 괜찮았던 점은 생각보다 펜이 잘 안 돌아갑니다. 네, 내부적으로 이제 펜이 좀 잘 안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만큼 열이 좀 적게 난다는 의미도 되고요. 펜 설계가 좀 잘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 노트북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제 확실히 기존에 이제 2코어 사용하는 7세대 CPU를 사용한 노트북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4코어로 넘어오면서 속도가 좀 더 개선된 부분이 좀 보이고요. 물론 일반적인 작업, 웹서핑 한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영화를 재생해서 본다거나 그 정도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고사양 작업을 할 때, 좀 차이가 좀 나게 되고요. 노트북은 좀 더 얇고 좀 작았으면 좋겠고, 대신에 성능은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이 8세대 CPU가 사용된 이 노트북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라데온의 그래픽이 별도로 추가돼서 사용되긴 하지만 그렇게 사양이 높은 그래픽 코어가 사용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게이밍 용도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배틀그라운드도 저도 지금 설치를 해놓긴 해놨지만 실제 막상 게임 해보니까 한 프레임이 한 10, 20 프레임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낮은 옵션으로 바꿔도. 그래서 프레임이 좀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이 좀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가 없었고요. 물론 온라인 게임이나 좀 사양이 좀 많이 낮은 게임을 할 때 내장 그래픽으로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할 때는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게이밍 그런 노트북하고는 좀 차별이 될 거고요. 아무래도 CPU 쪽에 좀 더 파워가 좀 필요한 그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노트북 쓰시면 아무래도 좀 더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업무용 노트북으로도 좀 손색이 없는 노트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프로그래밍 작업한다거나 했을 때 CPU 성능을 좀 더 많이 타는 그런 작업할 때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저면 부분에 얼굴 인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보안에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삼성 뭐 프로그램 같은 게 좀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삼성 노트 같은 부분, 제가 소개했던 이 부분이나 삼성 설정하는 부분, 시큐리티 이 부분도 보니까 예를 들면은 시크릿 폴더라고 해서 그 예를 들면 지금 화면 조금 안 보이네요. 지금 보면 그 삼성 스마트폰에 보면은 비밀 폴더 같은 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보안이 좀 아무래도 개인 사용자를 확인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폴더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시크릿 폴더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고 시크릿 스크린이라고 해서 이 화면 자체가 무슨 보안에 최적화된 그런 화면은 아니지만 약간 좀 투명하게 보이게 해서 다른 사람이 좀 안 보이게 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그렇게 쓸만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좀 투명하게 그냥 나오는 것 뿐이라서. 그 외에 이제 그 카메라나 마이크를 통해서 뭐 녹음된다든지 뭐 녹화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방지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삼성 설정 같은 부분을 통해서 이것도 상당히 좀 잘 돼 있어요. 깔끔하게 잘 돼 있는데 좀 보여드리면 자동 부팅이 대독돼 있어서 그냥 화면을 열기만 하면 그냥 바로 부팅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여는데 걸리는 시간도 몇 초 걸리거든요. 그래서 열고 조금만 지켜보고 있으면 부팅이 완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부팅해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노트북은 이제 얼굴 인식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얼굴 인식 잠금 해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보고 있으면 바로 탁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손도 안 대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서도 강력한 보안은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음 모드를 켜놓으면 더 조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전원 관리 같은 부분에서 배터리 라이프, 그러니까 배터리의 사용 시간을 그러니까 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모드 켜놓으면 배터리의 85%까지만 충전하고 나머지는 충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전원 연결된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에 켜놓는 옵션이고요. 이건 삼성 노트북에 대부분 다 있는 옵션인데 이걸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이건 추가해서 최고 성능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좀 더 전원을 많이 사용하더라도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드가 있는데 이걸 켜두시면 이 모드를 사용할 수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보니까 게임은 뭐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외에 CPU 성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무게는 조금 있지만 되게 얇아요. 얇긴 얇습니다. 확실히 얇긴 얇아서 터치도 되고요. 터치도 되고 하기 때문에 눕혀서 이제 업무용 노트북으로 이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보면서 작업도 할 수 있고, 뒤로 눕혀서 태블릿으로 쓸 수 있고 해서 좀 업무용 노트북으로 쓰기에 좀 더 좋은 노트북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드네요. 네, 새로 나온 8세대 CPU를 사용한 노트북 9, 네, 삼성 노트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